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단속반. 단속반. 야, 오늘은 내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가짜뉴스 단속반. 자, 동아일보 사장 딸이 합격 전에 발표를 알았다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요. 응? 네. 적어도 공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세대라면 말이죠. 자, 먼저 유일하게 일보를 쓴 매체는 미디어오늘입니다. 미디어오늘에서 뭐라고 썼냐면 2020년 동아일보 기자의 동아일보 사장의 딸이 최종 합격했다. 그래서 실제로 당사자 인터뷰를 합니다. 아, 딱 걸렸어요. 김아무개 기자야. 아빠가 김재호니까 딸은 김아무개 기자 맞겠죠. 니 동아일보 최종 합격한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이 친구가 그 얘기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는데 얘기를 했어. 어떻게 녹음했을 텐데 최종 합격한 거 맞다고. 최종 합격한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동아미디어그룹 사측에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진술이 여기서 틀리면은 뭡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뽑아주고 너 됐으니까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한 거지. 원래 아버지 때도 똑같은 의혹이 있었어요. 김재호 사장이 95년에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는데 정말 저는 사전 5기 한 4번 떨어지고 MBC에 마지막으로 붙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기 95년 4번에 동아일보 그 오나 아들이 수석 기자가 됐대. 그때 사실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저희는. 우리는 진짜 죽기 살기로 해서 시험 봤는데 야는 그냥 붙었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근데 그때는 증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있는 거잖아. 그럼 딸이 발표도 하기 전에 알았다는 게. 동아일보에 있는 기자들 그리고 동아일보에 계신 분들이 정당하게 시험을 봐서 합격한 분들이 뭔가 이거를 확인이라도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동아일보 노조 같은 데서는 한마디 해야지.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데 그러면 얘는 시험을 보고 들어온 거냐 안 보고 들어온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능력이 돼서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 좀 한번 확인을 그럼 해봐라. 어떻게 미리 이렇게 알고 본인이. 근데 이거는 능력이 있어서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네. 다른 합격자는 발표도 안 한 가운데 얘만 알려줬다고 하면 처음부터 특혜가 지작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 그냥 사장시키지 왜 기자를 꼭 시켜야만 했나. 실제도 김재호 때도 사회부에 6개월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습 기자를 했다는데 저는 김재호 씨를 수습 돌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경영부로 딱 갔죠. 그냥 경영부로 가면 되는데 나중에 또 기자들 이렇게 단돌이 하거나 그럴 때 야 나도 기자 생활 했어 이 한마디 하려고 야 내가 그때 누구랑 같이 기자 생활 했잖아 이런 얘기하면서 사장 노릇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네가 이렇게 사고를 내면서 DNA형 땀방울을 급구합니다. 확 늘어난 기회 그러면서 지네가 기회를 선점했잖아. 아빠 찬스로. 이런 게 바로 아빠 찬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 20대들 지난번 조국 추 장관 때 그 난리를 쳤으면 여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왜 여기다가 법세련은 고발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세련되지 않았지 법세련이. 그죠? 연계 인턴을 하십시오. 이러면서 쫙 이게 마치 뭐 되게 페어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마치 모집 요강. 이 오줌 눌 때 쓰는 요강입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남한테 다 적용돼야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 여기다가 써야지. 관련 수상 경력자 우대. 아빠가
동아일보 찬스 회장 우대. 우대. 아빠 찬스. 왜 여기다 안 쓰냐고. 아니 그리고 동아일보가 조국 장관님 그렇게 뭐 엄마 찬스다 아빠 찬스다 음. 난리를 치면서 까댈 땐 언제고 이런 거는 조용하네요. 진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요? 자, 실제로 제가 동아일보 김재호 딸이라고 검색어를 입력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없어요. 여기 보면 미디어 오늘이 21시간 전에 보도했고 저희 고발뉴스가 5시간 전에 보도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사 두 곳에서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공정을 지향하는 언론사는 미디어 오늘과 고발뉴스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어? 너무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는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실제로 이 동아일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MBC가 정말 작년 10월에 좋은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단독이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딸이 이번에 아빠 찬스로 동아일보에 들어간 것으로 거의 확실해 보이는 네. 딸이 고등학교 편입 때도 석연치 않은 점수 변경, 점수를 올려준 상황이 있었대요. 뭐냐면 하나고 아시죠? 네. 서울에 있는 유명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 네. 입시 과정에서 이 12점을 받았는데 면접관으로부터 갑자기 15점으로 상향 처리됐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학교 하나고 측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점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같이 면접을 본 학생 중에서 점수가 떨어진 학생도 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려준 게 아니야. 누구는 떨어지고 누가 올라가서 그 결과 얘가 됐어. 더구나 이런 해외에서 살다가 온 케이스였나 봐요. 그러니까 편입학 일반 전형인데 편입학 일반 전형에서 유일하게 김재호 딸만 된 거야. 만약에 만약에 추 장관 딸이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스쳐가기라도 했어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근데 이거 MBC가 보도하고 나서 받은 언론사 거의 없어요. 이번이랑 거의 비슷할걸. 우리 고발뉴스 정도만 요 후속 보도했을걸. 네.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이게 동아일보 김재호 딸 해도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이 당시에 이제 정교조가 이거를 고발을 한 건데 네. 이 당시에 이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였죠. 자한당의. 그 딸 대학 입시 특혜 의혹도 같이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아무도 받아쓰지 않고 굉장히 조용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거대 권력, 미디어 권력, 그다음 포털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교육에 있어서의 부정 담합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부조리, 거대한 부조리 앞에 마주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야 될까 정말 암담한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추미애를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이의 벽 앞에 마주선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 계속 이런 고발을 현장에서 해왔기 때문에. 자, 심지어 이런 내용을 보도해서 기자는 힘들게 기사를 냅니다. 자, 정교조는 고발까지 했어. 자, 어디다가 고발했으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게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다 무혐의 처리했죠. 다 봐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이게 조작이라 하더라도 합격자가 바뀔 상황이 아니었다. 이게 이유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금품 거래라든가 대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명시적으로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데다가도 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압수나 계좌 추적은 했어야지. 당연히 진술하지 않을 테니까. 강제조사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서로 짬짬이 하는 권력의 처음이자 마지막 정리는 다 검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압수수색 계좌 추적만 했으면 김재호 딸 문제가 당시에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텐데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가 된답니다. 김재호 씨의 딸은 이런 수사를 통해서 무죄를 받고 무혐의가 나오고 바로 그 지점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 기득권의 70년 카르텔을 깨기 위한 바로 아킬레스를 지금 힘겹게 추미애 장관은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미애 장관은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판사입니다. 장관 그만두고 나가면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돈이 그냥 전관을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그냥 빌딩이 그냥 여러 채가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추미애 그걸 장관, 하잖아. 예,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뭐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본인들을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달려드는 그런 기레기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 검찰한테 한번 찍히면은 멸문지화 당하고 그럼요. 뭐 구속되고 이런 거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기레기들은 그걸 몰라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추미애다. 여러분 해시태그 돈 안 들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해시태그로라도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추미애다. 그래야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립니다. 정성호 위원장 피곤하다고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은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변호사니까 모르는 것이죠. 이낙연 대표님도 추미애 스타일이 뭐 문제가 있다고들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당대표 입장에서 하시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우리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 염원인 검찰 개혁을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과 함께 합니다. 라고 왜 얘기를 못하냐고요. 자, 웃기는 뉴스 아니죠? 화나는 뉴스인데요. 네, 가짜 뉴스니까 여러분들 네. 자, 이해해 주시고요. 화나는 가짜 뉴스. 네. 자, 이거 살짝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조선을 100주년 행사 참여 논란 시끄럽죠? 박용진 의원도 참석했죠? 네. 류호정. 뭐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옛날 노회찬 의원도 참석했죠. 물론 욕 먹었습니다. 반성했고요. 그런데 그 반성이 무색하게 후배들이 갔어요. 근데 단순한 창간 기념 파티가 아니라 보실래요? 행사 취지를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단순한 생일 잔치는 아닙니다. 왜 태어났니? 그 노래를 다시 불러줘야 되는데 그나마 생일 잔치도 아니고 뭐냐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50년 뒤에 까보기 위한 타임캡슐을 묻는다는 건 뭐야? 50년 동안 조선일보의 안위를 함께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행사 취지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50년 후에도 조선일보는 진실 보도라는 저널리즘의 가치에 충실한 정론지로 우뚝 서 있을 것을 밝히는 천명하는 자리다라고 했어요. 지들이 한 얘기야, 기사로. 그러면 50년간 최소한 존재하도록 면죄부를 주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진보 진영에서 당장 적폐의 가장 상층에 있는 뉴스의 공장인 조선일보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외롭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럼 50년 기다려야 되네 우리는. 적어도 류호정, 장혜영 그리고 박용진 의원들의 빛나는 50년 뒤에 타임캡슐을 오픈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50년 동안 반민족 선두에 섰던 조선일보가 계속 유지되기를 용인해야 되네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수 없죠? 그 짓을 한 겁니다. 류호정 씨, 장혜영 씨, 박용진 씨가. 대중정치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최소한의 정체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기억합니다.
박원순 시장 조문 불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조선일보 방사장 잔치 얘는 참가했어. 멀게는 장자연 사건 관련자, 가까이는 이미란 씨, 억울한 죽음의 본가죠, 본가. 이런 젠더의식 가지고 박원순 시장은 자신들 정치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됐나 보지. 만만하고. 조선일보랑 줄 서는 거는 정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겠지. 또는 정치인 이후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겠지. 5년 뒤에라도. 미필적으로. 그랬다면 우리는 비판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장혜영, 묘호정 이 두 분이 과연 다음번에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번에도 뭐 비례대표로 간다는 게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렇게 해서는 힘들지 않을까. 자, 지금 기본적으로 정의당의 스탠스라는 게 무엇일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조문도 안 가고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젠더 테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조선일보.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임당 달서구 의원이 성희롱을 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진술이 나와 있잖아요. 여자 기자를 상대로 가슴을 보여달라 등. 나머지 대사는 더러워서 참 못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분명히 박원순 시장 고소 사건에서는 그 고소인의 주장, 저는 피해자의 주장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피해자 주의에 입각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면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질문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라면 혹시 증거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2차 가해다 라고 강변하던 바로 정의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보도 보고 정말 저는 황당했어요. 만약에 여기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라면 달서구 의회는 해당 A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 지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신들은 피해자 중심주의 위반하고 2차 가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성희롱 발언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피해를 호소했으니까 사실이어야 하잖아요. 정의당이 관점대로라면. 본인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생각하면은 이건 확인할 가치도 없는 정말 그냥 빼박 진실인 거죠. 더구나 이분은 기자잖아요, 기자. 그리고 녹취까지 제기했잖아요, 녹취. 기자가 녹취까지 제시하고 일관되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이런 말로 2차 가해를 하면 안 되죠.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라면. if 이거 안 되죠. 당장 그냥 달서구 해당 A 의원 제명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너무나 선택적 정의잖아요. 조선일보는 가고 박원순 장례는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장례 자체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들을 두둔했던 너무나 선택적이잖아요. 당신들의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려고 제가 밤새 찾았습니다. 이제 일러 바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베지어트 먹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 진짜. 난 국민을 상대로 일러드리는 게 제일, 고자질하는 게 제일 좋다. 고발 기자는 고자질쟁이에요. 무슨 뭐 저널리스트가 어떻고 무슨 뭐 저널리즘이란 뭐 언론인이란 무엇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저널리즘은 천박한 겁니다. 그냥 격이 없어요. 그냥 내가 힘있고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 일러 바치는 거, 고자질하는 거, 그게 저널리즘이에요. 무슨 뭐 저널리즘 무슨 뭐 관훈 토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기자질은 천박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일이라도 기자됨의 명예 밸류 같은 거를 자기 의식하는 순간 채널A 기자처럼 되는 것이죠. 데저트 좀 먹고 하겠습니다. 가서 우리 그 베지어트 광고 까먹었다. 요거 광고하고 베지어트에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광고를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정으로. 수요일은 베지어트 광고를 하는 날입니다. 이제 요거는 진짜 광고로 마신 거 맞네요. 내가. 오늘 광고하는 날 아닌 줄 알았다. 아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김광석 재판하면서 큰 도움을 받은 네.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위한 가장 스마트한 선택, 휴닉 베지어트를 소개합니다. 네, 휴닉 베지어트 최적의 영양 밸런스를 제공하는 100%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20가지 식물성 원료가 함유가 돼서 1회 섭취만으로도 1일 권장량 단백질의 36%, 식이섬유 30%, 비타민과 미네랄의 127%와 16종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굶지 않고 건강한 다이어트도 병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가끔 이제 뭐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드시면은 속이 좀 부대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느끼하다거나 조금 뭐 역하다거나 이게 다 동물성 단백질로 만든 쉐이크라서 그렇다고 그런 하는데 거예요? 네, 저 근데 진짜 속이 편해서 그쵸. 왜 이런가 그랬거든요. 그게 식물성 단백질이어서. 근데 식물성 단백질이 속쓰림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먹어도 속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단백질 쉐이크를 속이 안 좋아서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맛도 조금 비리다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저 몰랐어요. 네, 근데 이건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맛 타먹을까 곡물 맛 타먹을까 1대1로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네. 괜히 고민될 땐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비빌까 오른쪽으로 비빌까 한 번씩 비벼주시면 됩니다. 좀 덜 단 거. 하지만 달고 맛있는데 이게 단 게 막 감미료의 단맛이 아니라서 굉장히 뭐랄까요,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설탕이나 감미료가 일절 들어가지 않았고 달콤하고 맛있는 식물성 다이어트 위해서 곡물 맛과 카카오 맛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르시니아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 끼 대용으로 이거를 먹으면 당연히 먹는 양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도 변비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화장실을 잘 간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쉐이크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라고들 하시는데 이거는 포만감이 굉장히 높은 곤약 성분. 이걸 이제 글루코만난이라고 한다고 해요. 곤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부르게 또 한 끼를 드실 수가 있고 하루 한두 번 정도 식사를 대신해 보시면 우리의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 굶지 않는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 바쁜 일상 속에 간편하고 건강한 한 끼 원하시는 분, 운동 후 양질의 단백질 공급 필요하신 분들에게 베지어트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나머지는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베지어트를 먹고 나서 힘이 막 생겨서 네. 네. 특가 이벤트는 15일로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은하계 최저가로 당장 저희가 확인해 드렸죠. 제일 저렴한 곳보다도 한 3,000원 이상 더 저렴하게 여전히 고발 마트에서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고발 마트로 오시면 휴닉 베지어트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말씀드린 순간 다 마셔버렸네요. 원샷을 해버렸네요. 지금 사실 마시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헹궈서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하는데도 별로 많은 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세요. 정말 맞아요. 광고 시청이 자랑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설거지를 해서 네. 다이어트 좋습니다. 자, 고발마트에서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베지어트. 자, 베지어트. 고발마트에 딱 이렇게 베지어트 36,900원. 최소한 아무리 싼 곳보다도 3,000원 이상 저렴하게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천연 포장지를 이렇게. 이게 완전 이 사장님이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도 비건이야, 비건. 고기 안 먹어.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단백질 중에서 비건이 먹을 게 없네? 이렇게 해서 사실 시작된 거예요. 여하튼 상당히 지구의 건강을 고민하시는
멋진 사장님이셨습니다. 자, 베지어트 광고 요 정도 마무리하고 가짜뉴스 지금 저희가 전달해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서둘러서 몇 개만 네. 고자질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고자질 너무 좋아요. 자, 김해 신공항. 자, 뭐 기분 좋은 여론조사예요. 국임당이 부산 민심이 45에서 29%로 추락을 했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또 네. 기자들의 논리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뭐 국민의힘에서 해주는 말을 받아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에게 또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 없다, 부산에. 네. 네? 근데 인물이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인물이 있으면 국민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아, 그럼요. 근데 이거를 왜 무슨 인물 없다는 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축켜 세우는 사람들 왜 지금 안 떠요? 그러니까. 네. 김종인 너무나 흔들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데. 네, 그나마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그나마? 솔직히 김종인 아니었어 벌써 깨졌죠. 네, 맞아요. 네. 괜히 우리 김종인 잘했다고 그랬나? 아, 그러니까 취소할까요? 아니, 근데 김종인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건 잘한다고 못해. 해줘야 네.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말들이 많았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임당 같은 경우에 뭐 김해 신공항 백지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의 공세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도 네. 되게 딜레마에 지금 딜레마.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생각하면 연락 줘줘야 되는데 가덕도로 이제 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부산에서 표가 나올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알겠어요. 그냥 이런 상태로 쭉 선거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이 가덕도 공항 하겠다고 했던 게 박근혜예요. 네. 박근혜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뒤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공약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여러 대구 경북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부담도 있지만 공약대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한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정돼 있었던 거 노무현 대통령 때 하려고 했던 거 MB가 못하게 했고 막았고 박근혜가 하겠다고 했다가 또 정략적으로 써먹기만 하고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무슨 게 정략적입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라고 보기도 힘들고 굉장히 이건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게 TK 지역에 지금 민주당 의원이 없잖아요. 민주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옛날처럼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이런 중진급이 있었다면 그러면 조금 이제 이게 좀 망설여지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조율의 뽑아 여지도 몇 있겠지만. 명이라도 전략적으로 네. 선출해 놓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지만 뭐 자, 받아들여야죠. 근데 나 국임당이 그런 건 이해가 돼. 근데 정의당이 조금 전에도 젠더 이슈 가지고 서울 선거를 어떻게 하면은 국임당에 유리하게 할까를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잖아. 조선일보 파티 다니면서. 네. 이거는 뭡니까? 정의당. 가덕도 신공항과 광화문 확장은 전형적인 선거용이다. 이거는 말이죠. 아까 뭐 젠더 이슈 관련해 피해자가 호소를 하고 있는데 테이프까지 까면서 사실이라면 말이죠. 뭐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는 정의당 대구시 지부라고 쳐. 이거는 전형적 선거용이다. 라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국임당 편들어주고 있는 거. 이거는 장태수 대변인이야. 공당 정의당 공식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네. 최소한? 정의당은 뭔가 이번에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오거돈 시장이 본인이 이제 성비위를 인정을 하고 물러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이게 페미니즘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사실 뭐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 정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정쟁의 주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중요하죠. 기본을 깔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차별적으로 정책으로 보고 네. 얼마나 우리가 거기서 진짜 잘 살아지게 될 것인가 그렇죠. 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부울경에 이제 메가시티가 조성이 되면은 가덕도 신공항과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다라는 보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역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효과를 생각하면요.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털도 그 얘기 하더라고. 저랑 똑같아. 얘가 나랑 같은 학교 다녔나? 같은 학원 다녔나? 이게 지금 제2의 인천공항이 생기는 거예요. 부산에. 그러면 이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드밴티지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한반도 이 동북아의 허브 공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 애들 다 옵니다. 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류의 벨트가 형성이 되는 건데, 부산 항이 옆에 있잖아. 인천항보다 훨씬 더 우리의 제1항이 부산항인데 엄청난 경제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투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무슨 뭐 비용이 뭐 생돈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 공세할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대계 그리고 지역적 발전에 균형된 안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다 돈 들여야지. 옛날 땅 파느라고 20억 30억 썼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미래 가치가 있냐고. 정의당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겠어. 왜들 그러십니까? 요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정의당 말 나온 김에 국임당에서 지금 이 내로남불 비판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김재련 변호사 또 국임당 특위 합류한 이수정 교수는 왜 침묵하고 있어? 어? 정의당만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은 침묵이 아니지. 오히려 지금 2차 가열하고 있지. 네. 자, 이런 것도 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네. 부분에 있어서도 김재련 변호사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도 그렇고 본인의 행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에서 불렀으면 갈 것이다. 불렀어도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본인들의 행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뽀록이 난 네. 거죠. 네. 전문 용어로. 그렇게 거짓말은 오랫동안 못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기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여성분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 게 여성을 이용한 거잖아요.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자, 지금 호울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주님도 크게 감사드리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이 법조 기자들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무슨 뭐 법조 뭐 병장회의 식으로 법조인 클럽이라고 하는 데서 무슨 뭐 이상한 여론조사를 내놔서 좀 많은 분들 분노하고 계신데, 자, 요런 뉴스도 있어. 207명이래 법조 출입 기자가. 그 중에 절반이 안 되는 99명만 참석해서 이상한 결론이 나왔는데, MBC 기자 임현주 기자가 페북에다가 설문하려고 했더니 질문이 이상해서 안 했다. MBC는 안 했다. 아예. 어떤 친구들이 참여했는지 알만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 출입 기자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이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알 권리를 위해서 가 있는 친구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더 브리핑이라고 하는 매체 고일석 기자, 요번 기사가 참 좋아요. 한번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고일석 기자가 추미애 장관 앞으로 편지를 쓰는 형식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검찰 기자단을 해체하라. 요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KBS 엄경찰 국장이 검찰 기자단 해체를 공약하고 보도국장이 된 사람이에요.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만큼 가능하다. 검찰 기자단 해체하고 정부 출입처 기자단 해체하고도 충분히 뉴스 만들 수 있다. 아니다.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면 돼요. 자,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하셨던 일이 뭡니까? 기자단 해체한 거예요. 지금 임기 남았을 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두 개가 양대 개혁의 축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8분 우선 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쯤에서 우리 언론개혁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찰 기자실로부터 시작해서 정부 주요 부처 기자실 없애는 거 한번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던 일이에요. 그럼 지금 합시다. 자, 2007년 11월 기사예요. 대선 한 달 전입니다. 대통령 노무현 당시에 취재 지원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자실을 없앴습니다. 그 대신 누구든 출입 기자단에 배타적으로 제공하던 기자실을 확장해서 누구든 취재할 수 있도록 브리핑실을 확장했습니다. 그 이른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었는데, 당시 보실까요? 언론 4단체, 최근에
법무부의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4단체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논란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반대했어요. 그때 찬성했던 기자가 한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이상호 기자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자 중에서 이름을 밝히고 찬성했어요. 안기구 엑스파일을 폭로했던 이상호 기자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와 언론 간 상호 오해와 불신으로 인한 감정적 차원에서 비화돼 안타깝다. 그러면서 취재 방식에서 기자들이 부처에 의존하는 취재 방식에서 탈피해서 현장으로 나가서 네. 심층 취재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이 얘기했다가 얼마나 욕먹었겠어, 기자사회에서. 근데 이제는 제가 2007년에 한 얘기지만 13년 지나도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계속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검찰 기자실 없애는 걸로 언론개혁 횃불을 드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주 가짜뉴스 많은데요. 지금 뭐 네. 그 옵티머스 네. 로비스트가 이제 그 경영권 관련 분쟁으로 고소된 사건 무마하려고 5억 원을 검찰 로비에 사용했다라는 예, 그 큽니다. 보도인데 그거를 기사들이 거의 안 받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고. 자, 그리고 요거 예. 검사 술접 때도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 지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 바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짜장 치하에서 이게 나가리가 됐잖아, 수사가. 네. 과거에 김재호 딸 수사도 나가리 됐듯이 나가리가 한국말 아니야? 뭐라 그래야 돼요? 나가지 말고 와해? 미수에 그쳤어? 킬당했다 이러면. 안 됐어. 네. 안 됐잖아. 2018년에 꼬리를 못 시켰잖아.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로비 자금만 5억 원을 돈 세탁해 가지고 검사장 출신 인사한테 전달했대. 요거 대단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안 나와 보도에 근데. 조국 전 장관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라임 옵티머스 청와대나 여당 로비 의혹은 정말 미친 듯이 기사를 쏟아내고 뭐죠? 그 검찰 5억 원. 법조기자. 예, 법조기자들. 법조기자. 예, 어쨌든 언론의 통례로 보면 룸살롱 내부 구조, 뭐 술 종류, 비용, 접대 종업원 숫자 이런 자극적인 기사거리가 너무 많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도 뭔가 그 한패니까 부분에 그런 거지. 대해서 예,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롬사롱 내부 구조 이 CG로 해서 막 나와야 될 거 네. 아니야. 박원순 시장 때는 네, 그 없어진 있지도 않은, 침실까지. 있지도 않은 네. 옛날 침실 자료 사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처럼 도표까지. 네. 그래서 했잖아. 그러면 롬사롱 내부 구조 그려야지 지금. 그러면서 무슨 추미애 장관이 뭐 평검사를 윤석열 감찰하러 내려보냈다 이런 얘기만 계속 쓰고 있고 사실 그게 왜요? 윤석열하고 청와대도 하고 대통령 정책에도 칼을 들이대는데 평검사가 갔잖아요. 청와대 압수수색도. 그럼 청와대도 평검사가 가는데 네. 근데 뭐 윤차장 윤석열이 평검사 둘이 뭐라고. 갔다고. 네. 더구나 법무부면은 상위 부처에서 보낸 거 아니야. 법무부 장관 윤석열 법무부 장관의 부하잖아요. 그럼 아니 법무부 장관이 보낸 거야. 네. 그러면 받아야지. 뭐 평검사가 둘이서 그냥 우리 둘이 감찰하러 가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가리가 한국말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고 네. 나가리 쓰기가 좀 찝찝하면 쫑났다. 네. 쫑났다라고 쓰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쫑났다. 여하튼 2018년대도 윤짜장 때문에 쫑났잖아요. 네? 이거 쫑났다로 하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 회고까지 인용하면서 1일 1초 가짜뉴스 마무리하도록 이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자들이 이렇게 입 닫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